요즘 세상에 아직도 손맛 타령이세요? 할머니, 여긴 실력 있는 사람이 서는 자리예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말수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오픈식 당일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오말순이 밤새 준비한 재료가 전부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치운 거였습니다. 오말순은 쫓겨났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궁중음식 명인 5명이 연회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오말순을 발견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명인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3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말순을 쫓아낸 그 젊은 셰프의 정체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어느 재래시장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골목을 감싸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빗물이 아스팔트 위에 고여 있었고 그 위로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상인들이 나오기 전 오직 정막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솥이 하나 보였습니다. 솥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앞에 작은 체구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말순 72살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말순을 그냥 반찬가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라 그 호칭이 이제는 이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오말순은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이름으로 버텨왔으니까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과거를 묻어두고 살아왔으니까요. 솥 안에서는 멸치가 달그락거리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나무 주걱을 들고 멸치를 한번 뒤집었습니다. 불 조절을 살피고 간장을 조금 더 넣고 다시 한번 볶았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멸치볶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시장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순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새벽마다 맡는 냄새였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말순이 고개를 들자 새벽마다 찾아오는 단골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아주머니였습니다. 매일 출근 전에 반찬을 사러 오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멸치볶음 있죠? 그 맛 그대로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잠깐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미소가 얼굴 전체에 번졌습니다. 그대로지. 사람 마음이 변하면 반찬 맛도 변하거든. 그 말에는 농담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순에게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손맛이라는 말을 오말순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간장 한 숟갈에도 그날의 기분이 들어갔습니다. 설탕 한 꼬집에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멸치볶음을 만들어도 미세하게 다른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멸치볶음 한 봉지를 샀습니다.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먹으면 힘이 나요. 우리 남편도 이거 제일 좋아해요.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오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멸치볶음을 마저 완성하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콩나물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오말순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말순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일을 하면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말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종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해가 지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방에 들어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저녁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다가 점심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말수는 그날 이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외로움에, 그리고 그리움에. 아들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습니다. 명절 때 전화가 오고 생일 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오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손자 얼굴을 영상통화로 보는 것이 몇 달에 한 번이나 될까요? 오말수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쓸쓸했습니다. 밤이 되면 오말수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헤어진 공책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든 반찬의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멸치볶음에 들어간 간장의 양, 불색이, 볶는 시간, 그런 것들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오말순만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0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공책에는 레시피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연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반찬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오말수는 그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일기처럼요. 아니,
어쩌면 일기보다 더 진솔한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말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공책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반찬가게 할머니야. 그래, 그게 편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오말순은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기는 것처럼요. 서랍을 닫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는 오말순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 공책을 펼치는 일상. 오말순은 그 반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좌절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말순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조용히 묵묵히. 그런데 그날 오말순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소박한 하루를 마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손님들도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가게를 정리하려고 천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는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이 허름한 시장 골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오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말순 선생님 맞으십니까? 선생님.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오말순은 평생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둔 이야기였습니다. 오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말순이는 맞는데 선생님은 처음 듣네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손한 미소였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명함을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남동 청년 오픈 총괄. 청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말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요를 금세 감추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무슨 일이신가요? 오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청년은 한남동에 새로 오픈하는 고급 한식당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콘셉트로 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반찬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맛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말순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오말순에게는 그저 어렵고 낯선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시장 반찬 가게인데요. 그런 고급 식당에서 내 반찬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반찬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선생님 반찬에서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맛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말이 오말순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오말순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랫동안 모른 척 해왔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픈식에 선생님의 반찬이 필요합니다. 시식용으로 일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오말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급 식당이라니, 그런 곳에 자신의 반찬이 올라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오말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검은 정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말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말수는 평소처럼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청년이라는 이름과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맴돌았습니다. 오말수는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활기찬 얼굴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나는 그냥 반찬가게 할머니야. 하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미세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눈부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일상에 오래 잠들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말순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청년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창피만 당할 거라고, 그냥 시장에서 조용히 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이대로 묻혀 살 수는 없다고, 한 번쯤은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말수는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오말순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다른 세상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남동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오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였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빛이 바랬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주름도 깊었습니다. 오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버스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고급스러운 건물들, 세련된 차림의 사람들,
오말수는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와도 되는 걸까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청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전통 한옥의 정치와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로 유리창이 빛나고 정원에는 소나무가 단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글씨가 우아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왜 온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셰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웃고 악수하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오말수는 그 화려함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오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명함을 건넸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식용 반찬 일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식의 상징이 필요해서요. 오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자신의 반찬이 올라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그냥 반찬 가게인데. 매니저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오말수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번쩍였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냉장고, 첨단 오븐, 전문가용 가스레인지. 오말순의 작은 가게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젊은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날렵한 움직임, 능숙한 손놀림,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주방에 들어서자 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오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아함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야, 반찬 가게 할머니가 왜 여기 와?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픈식의 정 콘셉트래. 촌스럽게도. 마케팅이겠지. 시골 할머니 손맛 이런 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말순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애써 미소만 지었습니다. 표정 관리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기술이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웃는 법을, 화가 날 때 참는 법을 오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뭘 기대했니?
여기 사람들 눈엔 그냥 시장 할머니지. 그때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의 4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에는 주방장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오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물과 불을 수십 년간 다룬 손이었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손이 거칠긴 하시네. 그래도 간단한 나물이나 좀 해주시죠. 너무 튀는 건 하지 마시고. 간단한 나물. 그 말이 오말순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말순은 평생 음식으로 버텨왔습니다. 간단한 나물 하나에도 혼을 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정성을 다해 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건 그저 간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오말순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간단한 나물이라. 나는 평생 음식으로 버텼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지고 싸우면 더 창피해질 뿐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조용히 자신에게 배정된 조리대로 갔습니다. 구석에 있는 가장 작은 조리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흔한 나물 재료들이었습니다. 신선해 보였지만 오말순의 눈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재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말순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잎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잎은 곤란했습니다. 콩나물은 머리와 꼬리를 다듬었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빼기 위해 물에 담갔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물이 팔팔 끓자 시금치를 넣었습니다. 오말순은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금치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선명한 초록색이 되면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요리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할머니, 계량은 안 하세요? 요즘은 다 그램 단위로 재는데. 오말순은 시금치를 건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손이 계량컵이야. 50년 넘게 해온 거거든. 요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손맛 타령이세요? 레시피 없어요? 오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레시피는 있지. 다만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주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요리사가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말순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의 단단함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말순은 개의치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시금치를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짰습니다. 참기름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마늘은 조금만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간을 보고 한 번 더 묻혔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색이 고왔습니다. 선명한 초록색이 싱그러웠습니다.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주방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도윤은 젓가락을 들고 시금치나물을 한 점 집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씹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맛은 있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엔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한셈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방식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실수하면 오픈식 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이 돌아간 뒤 오말수는 조용히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궁중식 장아찌와 육전 곁들임이었습니다. 이건 오말순이 자신 있는 요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배운 요리였습니다.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식초, 설탕의 비율을 손으로 맞췄습니다. 장을 끓이고 재료를 넣고 다시 식히고 또 끓여서 부었습니다. 그 과정을 3번 반복했습니다. 손이 바빠졌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셰프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너무 옛날 맛 아니에요? 요즘은 강렬한 맛이 트렌드라니까요. 손님들이 원하는 건 세련된 맛이에요. 오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트렌드는 지나가도 사람 속은 남는다.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진한 갈색 장아찌 위에 참깨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날 것이었습니다. 짠맛 뒤에 오는 은근한 단맛, 그 다음에 퍼지는 들기름 향까지 계산된 맛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방 가장 구석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습인 듯 가장 하급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장아찌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참을 씹다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지? 그 말이 오말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비웃음이 아주 잠깐 경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언젠가 무너뜨릴 벽이 있다는 걸 오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픈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주방은 군대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모든 스태프가 출근했습니다. 정확히 6시 5분이면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장 강도윤이 그날의 메뉴와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셰프가 차렷 자세로 들었습니다. 군대의 점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계량, 온도, 타이밍,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레시피북이 각 조리대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에 수백 가지 레시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료의 양은 그램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리 시간은 초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불의 세기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셰프들은 그 레시피를 따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습니다. 계량컵으로 재고 저울로 달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관적이었습니다. 그게 이 주방의 철학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수시로 주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즉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김 셰프, 소금이 2g 더 들어갔어. 다시 해. 박 셰프, 불이 너무 세. 레시피대로 해. 이 셰프, 그렇게 느리면 손님 다 굶겨. 셰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의 개성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속에서 오말수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말수는 레시피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량컵 대신 손끝으로 간을 봤습니다. 저울 대신 눈대중으로 재료를 잡았습니다. 타이머를 보지 않고 냄새와 소리로 익힘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불 조절도 눈으로 했습니다. 불꽃의 색깔과 높이를 보고 세기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오말순이 평생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감각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다시 하면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에게는 그게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에서 그 방식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젊은 셰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계량도 안 하고 어떻게 맛을 맞추는 거야? 그냥 감으로 하나 봐. 말이 안 되지. 매번 다른 맛 나면 어떡하려고.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고집만 세고. 오말수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척했지만 사실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에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맛으로 증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입으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음식 한 접시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터였습니다. 그날 오후 오말순은 새로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오픈식 본행사에 올린 전체 요리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궁중식 장아찌와 육전 곁들임. 이건 오말순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배운 요리였습니다. 재료가 조리대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 오이, 더덕, 도라지 등 장아찌에 들어갈 재료들이었습니다. 육전용 소고기도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재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손에 잡히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말순은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간장을 냄비에 붓고 식초를 넣고 설탕을 넣었습니다. 계량컵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대충 가늠했습니다. 대충이라고 해도 50년의 경험이 담긴 대충이었습니다. 눈으로 양을 가늠하고 냄새로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올리고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간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불을 조절했습니다.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배니까요. 옆에서 한 요리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량 안 하시면 매번 맛이 다르지 않아요? 오말수는 장을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매번 같으면 기계지. 사람이 만드는 건 조금씩 달라도 괜찮아. 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는 고급 식당이에요. 손님들은 일관된 맛을 원한다고요. 오말수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일관된 맛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담긴 맛이야. 기계가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없거든. 민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눈을 흘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말수는 계속 장을 끓였습니다. 한 번 끓이고 식히고 재료를 넣고 다시 끓여서 부었습니다. 그 과정을 3번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리사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여러 번 끓여요?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오말수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숨통을 틔워주는 거야. 재료가 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지. 2번째는 맛을 스미게 하고 3번째는 속까지 간이 배게 하는 거야. 요리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열리지 않거든. 천천히 여러 번 다가가야 열리는 법이지. 요리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고 갔습니다. 오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맛으로 말할 테니까요. 장아찌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무와 오이와 더덕이 장에 절여져서 색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진한 갈색 장아찌 위에 참깨를 살짝 뿌렸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식욕을 돋우는 향이었습니다. 육전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저미고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혔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육전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말수는 육전을 장아찌 옆에 나란히 담았습니다. 완성된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맛보겠습니다. 강도윤은 젓가락으로 장아찌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한참을 씹다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맛은 있네요. 그것이 강도윤의 평가였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저만의 철학으로 운영되는 주방입니다. 선생님 방식은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레시피대로 해주십시오. 레시피대로. 그 말이 오말순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말순에게 레시피는 참고일 뿐이었습니다. 뼈대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맛은 레시피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날씨, 재료의 상태, 먹을 사람의 기분까지 고려해서 조절하는 것이 오말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요리였습니다. 오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시피는 뼈대예요. 살은 그때그때 붙이는 거지. 강도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는 제 방식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방의 다른 셰프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말순과 강도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요. 이 방식으로 수십 년을 버텼어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강도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와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최고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최고. 그 말이 오말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가 최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말순이 해온 모든 것이 그저 이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고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남는 게 최고예요. 그 말을 끝으로 오말순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방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말순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청연 측에서 마련해준 작은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오말순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아찌 만드는 법, 강도윤과의 대화, 젊은 셰프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어딘가에서 솟아오르는 오기 같은 것, 공책에 적었습니다. 트렌드는 지나가도 사람 속은 남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오말순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은 작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내일도 싸워야 한다. 맛으로, 진심으로. 첫 번째 충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말순 앞에는 더 큰 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경계로 바뀌었지만 아직 존경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벽을 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터였습니다. 오말순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픈식 리허설 날이 왔습니다. 청년의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모든 요리가 점검되었습니다. 서빙 동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꽃이 배치되고 조명이 조절되고 음악이 점검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모든 스태프가 몇 달간 준비해 왔습니다. 리허설에는 실제 손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눈으로 각 요리를 평가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픈식 전에 미리 맛을 보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이 만든 반찬들도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궁중식 장아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VIP 시식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메인 요리들 사이에서 오말순의 반찬은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차례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메인 요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말순의 반찬 차례가 왔습니다. 평론가 한 명이 장아찌를 한 입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평론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맛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도윤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청년의 시그니처 방향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말했습니다. 평론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독특한 맛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주방 구석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만든 걸 자기네 것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말순이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이 트도록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주방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말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할머니 반찬, 그냥 정성 콘셉트용이래. 오픈식 지나면 바로 빼겠지. 쇼지 뭐. 그러니까. 실력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 메이킹이잖아. 시골 할머니 손맛 이런 거로 마케팅하는 거겠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말순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쇼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말순에게 음식은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삶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쇼라고 치부하다니,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다니. 오말순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말수는 평소처럼 일찍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자신이 담가놓은 장아찌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오픈식 본행사에 쓸 장아찌였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담근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 항아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자신의 항아리를 찾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신 냄새였습니다. 식초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아찌가 상해 있었습니다. 아니,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식초를 과하게 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비율의 몇 배는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아찌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멀쩡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맛도 봤습니다.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항아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냉정한 눈으로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강도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시면 그냥 실수로 처리해야죠. 관리가 안 되시면 여기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말순의 잘못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한켠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을 참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오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천연덕스럽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을 했습니다. 오말순은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재가 한 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오픈식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빠지시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강도윤은 돌아갔습니다. 민재도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오말수는 망쳐진 항아리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밀려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말순이 다른 삶을 살 때, 그때도 누군가의 방해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순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낡은 공책이 닿았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공책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페이지 사이에 오래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해진 잉크, 빛바랜 종이.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오말순, 전 모모궁중 음식연구반. 그 글씨를 보자 손이 더 떨렸습니다. 오말수는 오래전에 숨긴 과거가 있었습니다. 궁중 음식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시절, 상궁이라 불리던 시절,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던 시절. 하지만 그 시절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오말순의 레시피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오말순은 그것을 밝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시장 골목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나는 끝이야. 내 과거까지 들춰질지도 몰라. 오픈식에는 유명 인사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전 주방장, 궁중 음식 명인들. 그 중에 오말순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공책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망쳐진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30년 전에는 도망쳤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야 했습니다. 또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오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남편의 미소,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평생 만들어온 음식들,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 그들이 음식을 먹고 지었던 미소,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오말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숨어 살기엔 너무 오래 살았어. 오말순은 망쳐진 장아찌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재료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오픈식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맛으로, 진심으로. 오말수는 조용히 칼을 들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픈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청년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밤새 새로운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VIP, 정치권 인사까지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손님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인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셰프가 자기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칼이 움직이고 접시가 날아갔습니다. 강도윤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셰프, 전체 준비 완료. 박 셰프, 메인 타이밍 맞춰. 서빙팀 대기. 긴장감이 공기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청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새로 담근 장아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흘은 더 숙성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터였습니다. 오말수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자신의 재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오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재료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담근 장아찌도 준비해둔 나물도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 재료 어디 갔어? 오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셰프들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오말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말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말순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재료 어디 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때 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주방장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눈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저희에게 돌리시는 겁니까?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돌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치운 거예요. 강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선생님,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픈식 1시간 전입니다. 지금 이런 소란 피우실 때가 아닙니다. 셰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주방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역시 시장 반찬 수준이지. 관리도 못하면서 뭘 하러 왔대. 오픈식 망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왜 저런 사람을 데려온 거야? 그 말들이 오말순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말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그때도 이랬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나가주세요. 나가라는 말. 그 말이 오말순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비웃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말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오말순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젊은 셰프가 상자 하나를 들고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상자였습니다. 오말순의 재료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오말순이 직접 싸두었던 상자였습니다.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재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씩 웃었습니다. 거리낌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실력 있는 사람이 서는 자리예요. 동정으로 오시면 곤란하죠. 동정? 그 말이 오말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동정으로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다시 한번.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요? 시장 반찬이나 파시던 분이 갑자기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분수를 아셔야죠.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픈식 무대 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특별 게스트로 청와대 전 주방장과 궁중음식 명인들이 입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말순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나는 끝이야. 내 과거까지 들춰질지도 몰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말수는 평생 숨겨온 과거가 있었습니다. 궁중 음식을 배우고 연구하던 시절, 상궁이라 불리던 시절. 하지만 그 시절은 누명과 함께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오말순의 레시피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오말순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시장 골목에 숨어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가 다시 오말순을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궁중 음식 명인들이 오면 그 중에 오말순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은 바닥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숨겨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때의 수치가 다시 반복되면 어떡하지? 오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픈식은 곧 시작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식당 뒤편에 작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곳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계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오말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적어온 레시피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사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해진 글씨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삼계탕 대신 죽으로 살렸다. IMF 때 아이들 굶지 않게 콩나물국으로 버텼다. 상궁에게 배운 간장 비율, 하지만 이름은 감추고 살았다. 그 글씨들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깜빡여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청소 담당 아주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하고 수수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편한 차림.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오말순이 청년에 온 뒤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인사는 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물이에요. 순자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오말수는 멍하니 그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차가웠던 손가락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계단은 좁았지만 둘이 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말수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내려갔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여기 와서 무시 많이 당했어요.
오말순이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에 담담한 빛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막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처음엔 많이 서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오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할머니. 저 할머니 반찬 먹어봤어요. 오말순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며칠 전에 직원들 밥 먹을 때 할머니가 만든 나물이 나왔거든요. 다들 그냥 먹던데 저는 한 입 먹고 깜짝 놀랐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반찬 먹고요. 제 마음이 좀 살아났어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반찬 맛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 말에 오말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느끼는 사람은 다 느껴요. 저처럼요. 오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여기 필요해요. 진짜로요. 그리고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걸로 됐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말, 살아났다는 말. 그 말들이 오말순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말순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까 펼쳐봤던 그 공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레시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반찬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오말순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무생채를 좀 싱겁게 했다. 한 입 드시더니 웃으셨다. 그 웃음이 예뻤다. 젊은 엄마가 아이 도시락 반찬을 샀다. 다음에 또 왔다. 아이가 다 먹었다고 했다. 엄마 얼굴에 안도가 있었다. 호라비 아저씨가 매일 된장찌개를 사갔다. 언젠가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더라. 아내가 생각난다고 했다. 나도 남편 생각이 났다. 그 기록들을 읽으며 오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음식을 만들어 왔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책 한 페이지에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상궁에게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손맛이 아니다. 마음이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면 맛은 저절로 따라온다. 오말순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적은 글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오말순은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시장 반찬가게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음식으로 사람들을 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을 담아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말순은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서 싸우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재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새로 장아찌를 담글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묵은지와 들기름 그리고 뜨거운 밥만 있으면 되는 한 접시. 가장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은 무한했습니다. 오말수는 식당 뒤편의 작은 직원용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밥, 묵은지, 참기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찬물에 살짝 씻었습니다. 너무 짠맛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뺐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아무런 조리 도구 없이 맨손으로 했습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묵은지에 고루 발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밥 위에 묵은지를 올렸습니다. 그 위에 다시 참기름을 조금 뿌렸습니다. 참깨를 살짝 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한 접시였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평범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밥은 사람을 낳는다. 그 생각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오말수는 접시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반격의 준비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박해서 더 강했습니다. 오말순이 평생 믿어온 것.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 기술이 아니라 마음. 그것이 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으니까요.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밥 한 숟갈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 그것이 오말순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오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는다. 오픈식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반짝이고 냅킨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렸습니다. 음식들이 서빙되고 있었습니다. 셰프들이 정성껏 만든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전체, 메인, 디저트,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하며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오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VIP 테이블에 앉은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은 화려한데 뭔가 빠진 것 같아. 옆에 앉은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은 있는데 마음이 안 느껴져. 요즘 유행하는 맛이긴 한데 깊이가 없어.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특별 게스트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전 주방장과 궁중음식 명인 5명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한국 전통 음식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분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도 있었고 중년의 당당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강도윤이 재빨리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방장 복장을 말끔히 갖추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의 오픈식에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청와대 전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종호였습니다. 30년 넘게 청와대 주방을 이끌었던 분이었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들었소. 기대하겠소. 박종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인들이 VIP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음식들이 차례로 서빙되었습니다. 청년이 준비한 최고의 요리들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명인들은 조용히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인 중 한 분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무언가를 맡고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명인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한쪽 끝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말순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박한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묵은지와 밥, 참기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접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접시에서 퍼져나오는 향이 있었습니다. 은은하지만 깊은 향이었습니다. 묵은지 특유의 깊은 향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향이 연회장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인들이 동시에 오말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명인들이 오말순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말순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인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수 소리도 대화 소리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전 주방장 박종호가 일어서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말순 선생님 아니 말순 상국님. 뵙습니다. 상국님. 그 호칭에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상국님이라고?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이야?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상국님이요? 박종호가 강도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르셨소? 이분은 90년대 궁중음식 연구반의 전설이셨던 분이요. 저희 모두 이분에게서 배웠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명인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소.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명인 한 분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영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사라지셨을 때 저희는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셨다고. 누명. 그 말에 연회장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겼습니다. 오말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요. 다 옛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뭐해요. 박종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옛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사라지면서 누군가는 선생님 레시피를 훔쳐 자기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 박종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종우의 손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민재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셰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박종우가 품에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공책 사본이요. 30년 전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식당에서 출판한 요리책이요. 비교해 보시오. 레시피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소. 선생님의 공책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소. 연회장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종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선생님의 레시피를 훔쳤소. 그리고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소. 그 레시피로 식당을 열고 유명해졌소. 너는 그걸 가문의 비법이라며 업계에 퍼뜨렸지. 사실은 남의 것이었는데.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인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었어? 남의 레시피를 훔치다니. 가문의 비법이라고 자랑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강도윤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민재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때 누명을 쓰고 나왔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증거도 없었고 힘도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숨어 살았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오말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음식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는 게 무서웠거든. 내가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고 나는 도둑 취급받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도망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박종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명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나는 그냥 이제야 다시 나왔을 뿐이에요. 박종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선생님이 다시 이름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그때 오말수는 조용히 자신이 만든 소박한 접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묵은지와 밥, 참기름, 화려한 음식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접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빛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에요. 화려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달래는 맛. 그게 내가 평생 추구한 거예요. VIP 중 한 명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묵은지 한 점과 밥을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씹다가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입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명인들도 먹었습니다. 기자들도 먹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씹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은 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한 접시는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차이를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존경과 눈물이 남았습니다. 강도윤이 오말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직각이 되도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선생님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오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요. 다음에는 더 잘 보면 돼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너도 배고픈 마음이 있었겠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남의 밥그릇으로 채우면 그건 독이야. 결국 너를 망치는 거야. 민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말순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오말순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밤이었습니다. 오픈식 이후 청년은 큰 논란과 동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인터넷은 관련 기사와 영상으로 뒤덮였습니다. 반찬가게 할머니의 정체, 궁중 음식의 마지막 상궁,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도둑맞은 레시피, 시장 할머니가 명인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한 사연. 그런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영상 클립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힘내세요. 진짜 실력자는 결국 빛을 보는구나. 저런 분이 30년이나 숨어 사셨다니 안타깝다. 민재 같은 사람은 반성해야 해. 세상이 들썩거렸습니다. 오말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토크쇼에서 출연 섭외가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자서전 출간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음식이 인정받으면 됐어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오말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청연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고문 셰프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나를 띄우지 말고 젊은 애들, 사람부터 되게 해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쳐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강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도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오말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민재는 업계를 떠났습니다. 가문의 비법이라던 것이 사실은 남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이 바닥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오말수는 민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너도 배고픈 마음이 있었겠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민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으로 채우면 결국 비어버려. 처음엔 배가 부른 것 같아도 나중엔 더 허기져. 그게 독이야. 너를 망치는 독. 민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내 자신한테 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 늦지 않았어. 이번엔 내 것을 만들어.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돌아섰습니다. 민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민재의 몫이었습니다. 오말순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말순은 다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려한 세계는 오말순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이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반찬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한번 맛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오말수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반찬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 젊은 요리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청년들이 오말순의 반찬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만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맑고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요리학교에서 기술은 배웠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오말수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대답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끓인 된장국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배우기 전에 밥부터 먹어. 배고프면 마음도 날카로워져. 청년은 감사히 그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를 느꼈구나. 그날 이후로 오말순의 가게에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 음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중년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말수는 그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장아찌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국 끓이는 법,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시피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담아야 할 마음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오말순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 손끝이 저절로 움직여. 계량컵보다 더 정확한 게 마음이야. 젊은 요리사들은 그 말을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 옆에서 배우면서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마음이 담긴 음식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마음을 담으면 맛이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차이였습니다. 오말순에게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존중, 진심의 힘,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오말순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던 공책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공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말수는 공책을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젊은 요리사 3명이 왔다. 한 명은 서울에서, 한 명은 대전에서, 한 명은 부산에서 왔다. 된장국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중에는 제법 맛을 냈다. 눈빛이 진지했다. 잘 될 것 같다. 그 글씨를 쓰고 나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는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고 나도 나를 살린다. 오말수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며칠 전에 적은 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들,
가게마다 켜진 조명, 가로등의 불빛,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그 모든 것이 반짝거렸습니다. 오말순의 가게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반찬가게 할머니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말순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말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친근하게, 따뜻하게. 젊은 요리사들은 말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을 담아, 진심을 담아. 오래된 단골들은 여전히 반찬 가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답게, 익숙하게. 어떤 호칭이든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말순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마음을 담아 밥을 짓는 사람. 그것이 오말순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말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말순의 가게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넘겼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록이 담긴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레시피와 사연,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젊은 요리사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배우러 온 이유, 첫 번째로 먹은 국의 반응. 하나하나 꼼꼼히 적었습니다. 공책은 계속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음식을 만드는 한, 사람들을 만나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가 적히고, 새로운 사연이 담기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해질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더 이상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았으니까요. 오말순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폈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큰 솥에 불을 지피고 멸치를 볶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게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말순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의 음식을 먹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오말순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은 겨울밤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창문을 열고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오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고했어, 말순아.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숨어 살았던 자신에게, 다시 일어선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오말순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내일 만들 음식이 설렜습니다. 오말순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오말수는 젊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첫 번째 불이 켜졌습니다. 오말순의 가게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 오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말순은 주걱을 들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시장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시장 골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꺼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오말순의 작은 가게에서 밤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